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당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대통령 18년이니까 우리 문재양 씨겠죠.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야, 기분 좋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당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렇기 때문에 야, 기분 좋다! 처리 위안돼 있고, 자, 위안 번호 66번 8대 소관계 본의회 2018년 8월 21일 자,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 단죄 국립현충원 묘소 2장 촉구 결의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강영 위원회 13인 돼 있거든요. 대표 발의자 오강영 씨 돼 있고, 자, 발의위원회 구본안 권중순, 여기 김소연 여기 있네요. 김소연. 네, 김소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안은 가결됐어요. 부결된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문 한번 읽어보자. 네.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느냐. 자, 여기 김소연 씨 이름이 있네요. 몰랐다 얘기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 김소연 씨 이렇게 있고, 자, 주문. 반민족적 친일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단죄와 함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촉구 결의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이유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 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돼 있고,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정되어 있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 인사적 수록 친일 인사까지 합치면 서울 37명. 야, 이거 중요해요. 밑줄 한번 쳐주고. 예. 대전 26명. 한 명 더 늘었을 거예요. 한두 명 더 늘었을 거예요. 왜냐면 백승엽 장군이 들어있으니까. 총 최소한 64명이에요.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단죄를 시작으로, 이거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몰랐다. 또 하실라나? 다시 한번 못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촛불혁명 얘기하셨지, 그 위대한.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사진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위대한 변호사님께서 입당할 때 내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민주당원이 되면서라는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와 촛불혁명, 문재인 정권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훌륭한 성과를 내는데 일조하고 싶다. 네. 민주주의야. 더불어민주당식의 민주주의 요즘 엄청 까던데 그때는 몰랐나? 촛불혁명, 문재인 정권 창출, 이재명 찍었다고 뭐든 젖먹었다는 분이죠. 네.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중요해요. 권력자로 군림하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국립묘지 나와 있고요.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반민족적 친일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단죄와 함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함. 자, 묘소를 즉각 이장이에요. 자, 우리 제일 중요한 또 문제 한 가지. 자, 묘를 이장하려면 묘를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묘를 파서 이장해야 되겠죠? 그냥 어떻게 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묘를 파는 게 파묘예요. 예. 묘지를 파서 파묘예요. 이거 몰랐나? 자,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아까 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내려다 보면은 최근 고려대를 비롯한 이화여대, 연세대, 한국의대 등이 대학가 내에 있는 친일 논란이 있는 동상을 철거하라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기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운암관, 바로 또 이승만 대통령 저격이죠. 운암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래서 이승만 파묘법이 나온 거예요. 이승만 동상 얘기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없긴 여기 있네.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저는 인터넷으로 금방 찾은 건데 여기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 다운받아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뭐 맞는 거 아니냐, 주작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친일, 반민족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과오를 덮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승상님하고 노무현 씨는 노무현 씨 장인이 빨치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나?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 이거 사기인 거 다 아시죠? 대통령 어떻게 당했어요?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 질서를 유리한 이gat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치도록 방조하는 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또 나오네. 다시 한번 못다한 개혁, 이게 혁명이겠죠. 공산주의적 혁명.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막고 있다. 문제양 시대니까. 이제라도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 김수현 씨, 백서엽 장군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럽고 몇 년 지나서 안 부끄러웠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저희도 그 악순환, 좌파였다가 우파인 척하는 그런 악순환 저희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북한식인가 봐요.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이에요. 이장하는데 몰입해야죠.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야 헌정 질서를 유지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자, 여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 질서를 유지한 자들의 잔재 제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동상, 박정희 대통령 동상 다 그런 거겠죠. 2018년 9월 3일 대전광역시의원 일동 돼 있어요. 어디다 보냈나 봅시다. 대통령한테 보냈고, 국회에 보냈고, 국무총리 보냈고, 국가보훈처에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아이고, 요 두 군데 다 가셨지 않나? 이분은 두 군데 다. 예, 민주평화당, 정의당 보냈었고, 자, 이장 촉구 결의안 발의원 명단 보시면, 자, 여기. 자, 이거 누구예요, 여기. 요거 누구예요, 여기. 자, 이분 누구세요? 이분. 9번에 계신 분. 왜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안 하실까? 전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 이렇게 있어요. 9번에 있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고요, 이분은.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PDF로 다운받았던 그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못 찾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하느라고. 자, 여기 누가 계시냐 봅시다, 여러분. 박정희. 이거 그 리스트 여기가 앱도 운영하더라고요. 앱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누가 그 따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신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있어요. 자, 이력을 보면은 해방 이후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 이게 육사 2기예요. 남조선로당 군부 하부 조직책 이거 예전에 그 여순 반란 사태 때 그때 한번 고초를 겪으셨죠.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제1과장 6.25에 참전하셨어요. 구사단 참모장 5사단 사단장 나오셨고 자 대한민국 제5, 6, 7, 8, 9대 대통령 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사립이긴 했는데 국사 선생님이 조금 그 정교주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맨날 그 다각기 마사오가 그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없었어. 그 만주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북한 아니면은 중국 그 팔로군 아니면은 그 강도들인데 군벌들인데 그거를 또 가냐.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건군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세요. 군대를 새로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자, 또 한 분 여기 만주국 유사 나오신 분 여기 당연히 포함돼 계세요. 왜냐면 이분도 건군의 아버지시니까. 또 한 분 만주국 군관학교 1기 건군의 아버지세요 또. 자 여기 들어가 계시고 아이고 백사장 장군님 계시네. 우리 그 김세민 변호사님 묘소 그 분향소 지키러 가셨던 분 지금 대전에 계신데 이분 묘는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안 파야 되는 거예요? 뭐 전에 뭐 백설 장군님 묘소 가지고 방송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파야 되는 거예요? 안 파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친구가 미군에서 이제 장교로 있는데, 그 친구가 부산에 계신 분 그런 게 아니고, 걔는 진짜 미국이에요. 근데, 걔가 한국 올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영광급 이상 그 장교가 부임하면 백선 장군님 사무실 가서 면담 그 인사드리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8군 사령관만 그 인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그 자기가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왜냐면 미국 육사에서도 백선 장군의 그런 작전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은 이분을 두고 리빙 히어로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묘지를 파야 될 분이셨고 몇 년 지나니까 묘지 그 분향소를 지켜야 될 분이 되셨나? 예? 이분이 한국군이 정말 그 6.25 때 잘 못 싸웠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명장이셨고 백선 장군님 30대에 별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엄청 무시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으로 그걸 모든 걸 커버하신 분이세요. (20년생이시니까) 6.25가 50년이니까 30대에 참전하셔가지고 사단장, 그러니까 별 2개 했죠. 사단장 하시고 그 많은 다부동, 그러니까 낙동강 건설하는 방어 다부동의 영웅이라 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왜 안 하실까? 혹시 그 자신의 과거 경력을 숨기기 위해서 백선 장군님 묘소를 그렇게 지킨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 지금 이게. 그냥 궁금해. 그리고 백선 장군님이 누구의 비서였더라? 그거 기억 안 나시나? 그러니까 임명 사전의 대부분이 건국과 건군의 아버지인데, 예? 왜 그분들 일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세현 변호사님 이거 잘 모르고 선언했다. 난 지금 당신 이 과거를 모르고 지금 저격하는 거니까 난 사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김세현 변호사님, 난 사과할 이유가 없어. 난 지금 모르는 거, 당신의 과거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팩트만 보니까 이래. 사과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앞에. 신호를 못 봤어. 그래서 차가 빵빵거려. 그럼 제가 뭐 비상 깜빡이 키면서 사과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내가 신호 바뀐지 몰랐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만 공부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역사 교육을 안 시킨 학교가 아닌 걸로 전 들었는데. 참 궁금해요. 뭐 문서에는 이승만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승만, 동상 이렇게 다 있네. 아예 여기에 명칭이 있으니까 이승만 파묘라고 불린 게 아닐까요 혹시? 저는 변희재를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은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재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 라고 불리는 거에 동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지금도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업회에다가 제가 보낸 사진도 하나 있는데 군부 세력이라는 얘기를 전에 페이스북 쓴 적이 있어요. 군부 세력. 그때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저격하는 글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기자님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뭐 태생이 우파다 이런 말 하면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옆에 있는 분이 태생이 우파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79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엉망 울었대요.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예? 엉엉 울었다고, 엉엉 울었다고. 왜 울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나가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매일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롱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박제해가지고, 그 세 명이서 희당당 떠들던데, 그것도 뭐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분들을 어떤 단체, 얼마나 크던 작던 전 다 보낼게요. 예? 그래서 위장 우파 임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팔아먹는 인간들, 저는 한 명이라도 못 나오고 니네 걸리면 저렇게 돼, 이거를 본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제가 그 사람들이 단지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저는 서구 팀장님이 박정희 정신 개선 사업회 가셔가지고, 그때 우남, 어떤 분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읽어봤냐, 이승만 제대로 아냐라고 한번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그걸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자 우리 민족이,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욕하는 매국노 이완용이, 예? 독립은 글씨 썼다. 그게 왜 썼냐? 우리 민족이 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 민족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 했다. 좀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길 바래, 분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 분들은 제대로 역사부터 공부하시고 방송을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 그래서 이따위 문서나 쓰고 말이야, 사람이. 예. 한심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